자, 다음은 필수 예제 11번의 230쪽입니다. 이번에는 방금 직전에 필수 예제 10번이 유리함수의 합성이었다면 이번에는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됐죠. 자,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 방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 볼까? 우리가 역함수 f 인버스 x는 보통 어떻게 구한다 했어? 누구와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 x와 y의 자리를 바꿔주고 y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하는 게 f 인버스 x를 구해내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때 y는 x에 대한 다시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는 게 누구였다? y는 x에 대한 대칭이었다.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기억을 해야 돼. 정이니까. 자, 그럼 그러한 상황에서 보세요. 우리가 fx라고 하는 수식이 x-2에 3x 플러스 1이래. 그럼 요때 밑줄 한번 그어 놓을래? f.g에 x가 됐대. 요런 구조물이 나온다면 이 x를 집어넣은 게 x가 나왔잖니. 그럼 내가 지금 이 f.g를 생각하지 말고 x를 대응했는데 x가 나오더래. 그게 누구였어? 항등함수였죠? 우리가 두 개가 합성이 된 결과물이 항등함수 i가 나온다면 이 서로는 역함수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야. 즉 f 인버스 x가 바로 gx였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fx에서 역함수를 구해주세요가 이 문제의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쌤 역함수는 방금 전에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 y가 없는데 어떻게 자리를 바꾸나요? 사실 이 fx라고 하는 것이 바로 y의 값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 대응하고 있는 그 y의 좌표가 fx 함수의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이 gx가 다시 fx가 y인 겁니다. 그럼 요 놈은 y는 x-2에 3x 플러스 1 이거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한 다음에 정리해달라 이겁니다. 되나요? 요거 좀 지울게. 요거 설명 끝났으니까. 자, 그러면 너희가 y는 x에 대한 대칭이 결국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였죠? 그럼 보면 여기가 x가 하나만 있니? 아니지. 위에도 x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해놓고 x, y 자리를 바꿔도 되지만 x라는 변수를 하나만 나오게 만들어주고 싶대. 그래야 x, y 자리를 바꾸는 게 비교적 쉽게 갈 테니까. 그러면 지호야, 요렇게 x, y에 대해서 요 놈이 하나의 모습, y는 하나의 모습만 쓰이길 바란대. 그럼 이거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 만들어지는 형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질 때 만들어지는 형식을 만들어줘야 돼. 말 그대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니? 요 분모가 0이 되는 값 얼마예요? 2를 요 분자에 그대로 넣으면 위에는 7 들어가고 이 뒤쪽에 있는 값은 누가 들어오는 거야? 1분의 3이니까 3 들어오네. 그럼 이거 xy 자리 바꾸기 너무 쉽잖아. 그럼 xy 자리를 바꿔놓으면 x는 y-2분의 7 플러스 3 이게 뭐야? 지금 y는 x에 대해 대칭한 거야 이게. 그럼 이 친구를 y는 꼴로 정리해줘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정리하냐? 첫 번째 얘부터 이항합니다. 슉. 그러면 x 빼기 3은 y-2분의 7 그리고 양쪽에 y-2를 곱해주고 양쪽에 x 빼기 3을 나누어 줄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물은 이 두 개의 자리를 바꿔주는 것과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중에 계산을 빠르게 하려면 이런 거 기억해 놓으면 좋아. a분의 b가 c였대. 그럼 이 친구는 a는 c분의 b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 등호를 기준으로 양쪽, 여기는 분모, 여기는 분자 있으면 이거 두 개 자리를 바꿔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냐면 양쪽에 a는 곱하고 c를 나눈 거야. 이 두 개 자리 바꿔준다는 게. 그럼 요놈의 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y-2는 x 빼기 3분의 7 이래 만들어지고 그걸 y는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됐다? x-3분의 7 플러스 2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쌤 지금 주어지는 문제 gx는 1에 나와 있대요. x 빼기 3분의 2x 플러스 1로 나와 있는데요. 확인해보자. 자, 이 모습으로 만들고 싶대. 어떻게? x 빼기 3은 그대로인데 분모가 0이 되는 3을 요대로 넣어봐.
7 나오고 이거분의 이거 얼마 나와?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우리 xy의 자리를 그대로 바꿔서 썼죠. 역함수는. 그럼 요놈의 그걸 봐. 첫 번째 내용의 점근선을 봐. 요놈의 점근선을 보면 되겠네. 얼마 나와? x는 2, y는 3 나오죠. 그럼 x는 2, y는 3이 점근선이었는데 이 역함수가 된 놈의 점근선을 볼까? 역함수가 된 놈의 점근선 어때? x는 3, y는 2. 얘 또한 점근선 또한 뭐 했니? xy 자리가 바꿔졌네. 되니? 자, 이게 아주 클래식한 방법이었다면 이제 별표 옆에 적어주세요. 요거를 어떻게 갔냐면 이거 좀 지워도 되겠니? 네. 자, 아무래도 계산의 과정이 좀 길었지. 어찌됐든 간에 이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더하기 d라고 하는 이놈의 유리함수가 존재하더래. 이렇게 유리함수가 있더래.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했던 y는 x에 대한 대칭을 그대로 하고 그 역함수 y는으로 정리를 한 그 과정을 거쳐보니 실제로 그냥 이거인 채로 거쳐봤다는 거야. 실제로 이거인 채로 만들어 봤더니 놀랍게도 y는 어떤 구조가 나왔냐면 그 ax와 플러스 d는 똑같이 있었는데 요 동그라미 해주는 두 개의 상수값 b랑 c, 이 b랑 c가 자리를 바꿔주고 부호가 바뀌더라. 이렇게 요 bc의 자리가 바뀌고 부호가 바뀌더라. 증명이 아까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야. 우리 클래식하게 보여줬던 방식 있죠? 그걸 그대로 ax 더하기 b분의 cx 더하기 d를 했더니 그거를 역함수 y 다시 f 인버스 y는으로 정리를 했더니 얘가 나온대. 그럼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를 해보면 어때? 아, 이 b랑 c의 자리를 바꾸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끝났네? 실제로도 해보자. y는 x랑 1은 그대로래. 근데 요놈의 개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2. 요쪽으로 가면서 부호 바꿔. 2x 플러스 2x. 그 다음 요거 3이잖아. 내려오면서 부호 바꿔. 아까 모습과 똑같이 생겼죠? 네. 요거 옆에 적어주세요. 네. 유리함수가 주어졌을 때 역함수를 구해내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해 놓으면 잘 쓰겠죠?